꼴사납게도 길을 잃고 말았다. 본질적으로 난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라 그 흔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람은커녕 기분 나쁜 정적이 자리한 산기슭 어딘가를 따라 난 벌써 몇 시간째 마냥 걷고 또 걷고 있었다. 아까부터 그렇게 걸었음에도 허기는커녕 조금의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 손을 배에 가져다 얹어놓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매만졌다. 배고플 때가 됐는데 아직 괜찮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낮에 산중턱에 있던 작은 절에서 고봉밥을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이 이렇게나 다행스럽게 느껴질 줄이야. 그래, 오직 그것만이 지금 나에게 있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걸으면 걸을수록 두 다리를 타고 옅은 피로감이 올라왔다. 본능적으로 이런 피로감이 중첩되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상실해버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비축돼 있는 체력이 조금씩 고갈되는 것을 인지하며 무작정 걷고 또 걷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박한 경적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 하나가 내 바로 뒤에서 쏟아졌다. 그 불빛과의 거리가 점층적으로 단축될수록 난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도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 작은 조형물에 미미한 위화감을 스스로 던져내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떤 사내가 몰고 있던 소형 택시 한 대가 방황하던 내 앞에 겨우 다가와 멈춰섰을 때 보조석 창문이 열리며 그 사내의 질문이 쏟아졌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란 게 여간 텁텁한 것이 아니어서 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잠시 아끼고 운전자를 비롯한 차 안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곁눈질로 살피기 시작했다. 이 아저씨 정말 뭘 그렇게 봐요? 응? 택시기사 처음 보나? 이 시간엔 딱히 손님도 없어서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여기까지 운전하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건 그렇고 안 탈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시고 계신 거죠? 이 시간에 여기서 혼자 뭐 하신대? 얼른 타요. 여기 이 시간엔 지나가는 사람도 없단 말이지. 아저씨 오늘 운이 참 좋네. 그가 뭐라고 말하든 난 기분 나쁜 기시감 속에서 묵묵히 차 안의 상황을 살폈다. 그리곤 보조석 바로 앞에 놓인 작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짧게 훔쳐본 뒤 사내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을 죽여 말했다. 제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금방이고. 네.
저 새벽 등산 한다고 올라왔다가 시간 조절에 좀 실패했어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저 걸어서 내려갈게요. 먼저 내려가세요. 바쁘실 텐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새벽 등산이요? 예. 그 남자는 미심쩍단 얼굴로 나를 쏘아봤다. 아마도 그것이 그날 새벽 그 사내와 내가 거의 유일하게 공유했던 시선의 교차였으리라. 사내가 몰고 있던 그 작은 택시는 이내 내 옆에서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한동안이나 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거리만큼 자동차가 멀어졌을 때 휘청거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밀어넣으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 기억한 번호판에 박혀있던 8490이라는 큼지막한 숫자 4개를 있는 힘껏 머릿속 어딘가에 가져다 박아 새겼다. 8490 8490 8490 8490 넘어지고 또 넘어지길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도 난 어둠 속을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기어이 새벽녘의 밝은 빛은 내 눈 바로 위에 은은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말 못할 피로감이 순식간에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변질되어 갔다. 도로변을 달리는 자동차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내가 간신히 품고 있던 그 말 못할 안도감을 찰나의 심적 고요함으로까지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가져다 물었다. 밤하늘을 수놓던 작은 별들이 서서히 거쳐가고 그것들이 물들어 있던 하늘이란 캔버스 위에 이젠 새로운 무언가들이 차츰차츰 그려지고 있었다. 난 이제껏 맛본 적 없는 세상 둘도 없는 그 맛 좋은 담배 연기를 뱃속 깊은 곳까지 잔뜩 밀어넣으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로부터 얼마간이나 더 걸었을 때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동시에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구경꾼처럼 잠식하고 있던 어떤 공간 앞에서 난 가던 걸음을 멈췄다. 굳이 알려 하지도 않았건만 구경꾼들의 시끄러운 목소리 덕에 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알게 되었다. 새벽부터 난 사고, 나무로 돌진한 택시, 생존자는 보조석에 타고 있던 여자분인 것 같았다. 여자분은 살아서 다행이란 소리가 들려올 때쯤 누군가가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다.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웅성거림은 점점 심해졌고 거기에 기름을 붓듯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가 던져졌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택시 트렁크에서 또 다른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가지가지 하는구만.
두 가지만으로도 무슨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했는지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살을 붙여가며 떠들어대기 바빴다. 정말이지, 수다스러운 인간들이다. 하지만 고맙게도 그로 인해 상황 판단에 애를 먹지 않을 수 있었다. 난 사고 현장 주변을 젠걸음으로 걸으며 잔뜩 구겨진 채로 희꺼먼 연기를 머금고 있던 그 작은 택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곤 여자가 앉아 있었다던 보조석을 유난히 깊숙하게 훔쳐보다 기분 나쁜 떨림이 가슴속부터 저려와 난 도망치듯 앞으로 걸어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러 외면하려고 했던 택시의 차량 번호 8490이 기어이 내 두 눈 사이에 다가와 알알이 박혀버렸다. 8490. 난 고개를 휘저어 8490 걷고 8490 또 걸었다. 8490. 무의식 중에 꺼냈는지 이미 오른손 중지와 검지 사이엔 하얀 담배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건 꽤나 보기 좋은 연기를 내뿜으며 이미 반쯤이나 타들어가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계속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거의 몇 초에 한 번씩 손에 잡힌 담배를 입술에 가져가 깊숙이 빨아대기를 반복했다. 잠시 멈춰선 난 눈을 꼭 감았다. 풀벌레가 우는 소리, 그리고 새소리만이 귓전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난 그 기분 나쁜 떨림을 애써 외면하며 손에 들린 담배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말이지 어렵게 두 눈을 잡아댔다. 어이, 거기. 야, 이 씨발 새끼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간 속에서 난 아까부터 나를 따라 걷고 있던 그 남자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선 그의 이마 한가운데 돋아난 결코 일관되지 않게 벌어진 상처를 따라 굵은 핏방울이 진득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난 그의 원망 섞인 눈빛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뭐 억울해? 응? 그렇게 쳐다보면 뭐 어쩔 건데? 응? 그러게, 씨발 왜 처음부터 네가 나를 봐? 어? 씨발 네 눈에 내가 보이는 게 말이 되냐고? 어? 봐봐, 너 잘 봐. 저기 지금 내려오는 아저씨 보이지?
잘 봐, 어? 잘 봐. 아저씨! 아저씨, 저 좀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난 마침 우리 곁을 지나치고 있던 어떤 남자에게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귀에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당연하게도. 봤지? 응? 이게 정상인 거야, 병신아. 왜 네가 나를 봐? 어? 그래놓고 뭘 그렇게 억울한 눈을 쳐하고 있어? 어? 아, 씨발 진짜. 꼭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그래, 너같이 강간, 절도, 살인, 꼭 이런 개같은 짓거리 처하다가 죽는 개새끼들이 꼭 뒤지기 전에 나를 봐요. 내가 보인대, 이 병신들이. 내가 보일 리가 없는데, 어? 난 주머니에서 다시 담배 하나를 집어 꺼냈다. 내 눈앞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그것에 익숙해진 탓일까? 난 그것에 조금의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를 타고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차가운 남자의 두 손이 내 목덜미를 한껏 움켜쥐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난 전혀 괴롭지 않았다. 나는 조금의 동정도 희석되지 않은 결단코 한심하단 얼굴로 그 피투성이 얼굴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소나귀에서 나의 육신이 간신히 해방되었을 때 검은 옷차림의 남자 몇 명이 나타나 그를 우악스럽게 잡아채며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만큼은 아직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서 난 그로 하여금 기어이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이 집도 지겹다, 진짜. 다시 혼자 남겨진 그 공간 속에서 난 그렇게 생각했다. 원귀보단 차라리 저렇게 죄를 짓고 죽는 게 나았으려나 하는 실로 바보 같은 생각을 오늘도 곱씹어봤다. 난 언제가 끝일지 모르는 여행을 재개하기 위해 그렇게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으리라. 난 속으로 그렇게 굳게 마음먹는다.